지난 주말 강원도 양양 바닷가에서 해변에 내리친 낙뢰로 6명이 피해를 입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서핑을 하기 위해 방문한 사람들이었는데요.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호흡이 돌아와 치료를 받던 30대 남성은 어제 결국 숨졌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근 비가 자주 내리면서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낙뢰 사고 어떻게 주의해야 하는지 이성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협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성규입니다. 네. 양양 낙뢰 사고 어떻게 발생한 사고고 또 인명피해는 지금 어떻게 발생한 겁니까? 네, 그래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양양 해변에서 그 서핑을 즐기다가 아마 도중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낙뢰 후에 그 30대 한 명이 심정지 상태였는데 맥박이 좀 돌아왔었는데 결국은 사망하고 또 5명이 이제 부상당한 그런 상황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5명은 부상 정도가 이렇게 심각한 건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 명은 사망이고 약한 상태에서부터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당시 사고 당시에 낙뢰가 직접 떨어진 건 아니었잖아요. 그 주변에 떨어진 거잖아요. 네네. 근데 주변에 떨어졌는데 이렇게 그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우리가 낙뢰하지만은 순간적으로 그 전압이 지금 수십만 볼트거든요. 예. 우리가 지금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압이 250볼트거든요. 예. 그래서 10만 배 이상의 전압이 순간적으로 지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탁 치게 되면은 옆에 있다 하더라도 감전될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직접 맞았으면은 뭐 사망하고요. 네. 그렇지 않더라도 사망하고 중증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해변이라 하더라도 물속에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이 파도가 치는 데에는 모래가 다 젖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우리가 이제 모래가 말라 있는 곳들도 있잖아요. 해변에 이제 모래사장 같은데 이게 다 경우만 다 다릅니까? 낙뢰에 미치는 영향이? 많이 다릅니다. 지금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 해변에 있었던 경우거든요. 모래사장에. 예. 그런데 만약에 이제 아예 물속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또 괜찮아요. 아, 물속에 있었으면 괜찮습니까? 네, 아예 물속에 보이지 않게 있었으면. 가끔 이렇게 바다에도 낙뢰를 치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바다 표면에는 전기가 흐르는데 바다 표면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조합절과 흐르더라도 굉장히 분산돼 버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물속에 있는 고기들이 전혀 이상이 없는 것이죠. 아, 그러네요. 네. 네. 그러나 이제 만약에 이제 표면 위에 바다 위에 뭐 서핑을 한다거나 아니면 요트를 타고 이렇게 표시가 돼서 위로 올라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타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위험하죠. 그러면은 마른 모래사장에 있으면 또 다릅니까? 네, 마른 모래사장에 있을 때도 위험합니다. 그때는 왜 위험하냐면 우리가 그 낙뢰가 치잖아요. 그러면 낙뢰가 지금 구름에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 마이너스 그 이온이 있거든요. 마이너스 전자가 지금 플러스 전자를 찾는데 가장 가까운 곳을 타겟으로 잡아요. 자기 위치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큰 나무 있죠. 큰 나무가 타겟이 되고 큰 건물이 타겟이 되고 또 평지에서는 바위가 타겟이 되고요. 특히 해안 같은 경우 모래사장은 평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 서 있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타겟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영향을 받습니까? 다? 그렇죠. 간접적인 낙뢰 영향을 받습니다. 직접 받는 사람은 거의 사망이 되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주변에 있는 바위에 떨어졌다는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축축하게 젖어 있는 해변가 모래를 통해서 전류가 흘러가지고 그래서 지금 감전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모래가 흘러서 감전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서 바위에 낙뢰가 텄다 하면은 낙뢰 텄을 그 타격을 갔을 때 굉장한 큰 힘으로 면적이 넓은 면적으로 바위를 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가장 중심면은 강하고 점점점 약해져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반경 10m 간격에 어떤 포가 날아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군요. 그러나 중심으로 갈수록 굉장히 세지고요.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약해지죠. 그럼
지금 비가 당시에 내리고 있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비가 그 뭐 예를 들면 소나기가 내릴 때라든가 부슬부슬 내릴 때라든가 아니면은 뭐 마른 하늘에 날벼락 친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마른 하늘에도 그 낙뢰가 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네. 다 다릅니까 이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낙뢰가 친다는 얘기는 가장 그 필수 조건이 하나 있어요. 예. 구름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구름이 있을 때 비가 오는 경우도 있고 구름이 있으면서 비가 오기 전인 경우도 있고 비가 온 이후에도 구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날벼락이면 그 마른 하늘이라는 얘기는 지금 비가 오지 않고 구름이 어디엔가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름만 있으면 네. 지금 낙뢰는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어찌됐든 주변 사람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뭐 비가 좀 내리거나 그렇지 않던가 그건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 우리 흔히들 벼락이라고 불리는 낙뢰에도 종류가 있다면서요. 그러니까는 종류가 이제 그 직접 낙뢰, 사람을 타격할 때 직접적으로 그 사람한테 타격을 했을 때는 굉장히 이제 심하겠죠. 예. 그러나 예. 이제 간접적으로 어떤 사람이 무슨 뭐 우산을 들고 있었다. 예. 그래서 우산을 이제 타격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산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이제 피해가 가는 간접 낙뢰. 아니면 이번과 같은 경우에 어떤 바위에 낙뢰가 쳤는데 사람이 옆에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낙뢰가 되느냐, 간접적으로 낙뢰가 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내에서 한 해 낙뢰로 피해를 입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네, 지금까지 지금 10년 동안에 지금 낙뢰로 사망한 사람이 7명이고요. 예. 부상자가 10명이거든요. 예. 그러나 우리나라는 해에 비해서 굉장히 적는데 예를 들어서 인도 같은 경우 있잖아요. 예. 작년에 907명이 낙뢰로 사망했어요. 오, 많네요. 예. 네. 907명이 굉장히 많죠. 예. 우리나라는 7명인데 그래서 원인이 뭐냐고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기후학자들에 의하면 지금 그 인도에서 낙뢰가 전년도보다 뭐 10배, 20배 이렇게 계속 늘어나거든요. 사망자도 몇백 명이 늘어나고 예. 이런 이유는 지구 온난화로 가 원인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후 변화와 지금 낙뢰는 그렇죠.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지금 기후 변화가 된다는 얘기는 이상 기온, 이상 대기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구름이 형성되고요. 예. 지금 먹구름이 생기는 이 낙뢰가 있는 구름의 형성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지표면에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거든요. 예. 그런데 하늘로 올라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는 굉장히 차가운 공기가 있어 버립니다. 예.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넘어오는 차가운 공기가. 그러면 따뜻한 공기하고 차가운 공기가 하늘에서 상층부에서 만났겠죠. 네. 만나면 이때 이제 물방울하고 지금 얼음 알갱이가 생겨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최근에 우박이 쏟아진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런 현상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상 기후로 이제 볼 수가 있죠. 지금 아무래도 올해 비가 많이 올 거라는 얘기도 있고 뭐 지금 장기 전망을 내놓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만약에 네. 비가 자주 내린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낙뢰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충분히 그렇게 하는 것이 정확한 지적입니다. 예. 지금 비가 많이 왔다는 얘기는 구름이 많이 형성됐다는 얘기거든요. 예. 특히 또 기후 이렇게 변화에 의해서 올해 지금 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높기 때문에 태풍이 많이 발생하고 네. 전년도보다 그리고 또 태풍의 발생한 이력도 더 셀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본다면 연장선상에서 구름의 형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낙뢰도 더 많아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름휴가 앞두고 바다로 뭐 여행을 떠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낙뢰가 있겠다. 이거는 심상치 않다 날씨가 이럴 때 좀 피할 수 있는 미리 좀 알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없습니까? 그러니까 낙뢰를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상청에서 뭐 태풍특보, 뭐 태풍주의보, 뭐 호우주의보, 경보 이렇게 발령하잖아요. 예. 그런데 낙뢰 특보는 없습니다. 발령을 못해요. 그 예측 불가능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측이 어려워서 지금 불가능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기상청에서 발표하고 있는 것은 낙뢰가 맞은 지역에 지금 시간이 30분이 지났다, 5분 지났다, 1시간이 지났다 이런 것만 발표를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평평한 곳이 굉장히 더 위험하거든요. 예. 산 같은 경우도 위험하지만 그래서 바닷가나 이런 곳에 여행을 할 경우에는 낙뢰에 꼭 주의를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하늘에 먹구름 같은 것이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까? 예. 낙뢰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미리서 어떤 대피나 어떤 행선지를 변경하는 것도 어떤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낙뢰가 발생했을 때 안전 수칙이라고 해야 되나요? 30-30 규칙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겁니까?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그 안전에서 30-30이라고 하는데 지금 어떤 개념이냐면 지금 우리가 그 천둥 번개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지금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만났을 때 스파크가 착 일어나는 게 지금 번쩍하잖아요. 이게 이제 번개거든요. 예. 그러면 이 번개가 지금 온도가 27,000도예요. 2,700도가 아닌 27,000도 온도가.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 고온에 의해서 공기가 뻥튀기가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 그 뻥튀기 하듯이 예, 갑작스럽게 이제 팽창돼 버립니다. 그때 나는 소리가 굉음이거든요. 예. 이게 천둥 번개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이제 천둥 번개를 구름끼리 만나서 치기도 하고 구름과 육지에 있는 이번 사고 같은 경우도 있는데 네. 하늘에서 이제 천둥 번개가 치면은 빛은 속도가 빠르니까 눈으로 금방 보잖아요. 예. 그런데 천둥 소리는 시간이 지나야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 번쩍한 다음에 몇십 초 지나서 천둥 소리가 우르르 쾅쾅 예, 이렇게 그렇죠. 터지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지금 뭐냐면 30에 30초를 얘기하거든요. 30초 이내에 천둥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면 자기가 서 있는 위치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지금 낙뢰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예측을 해서 30초 이내에 천둥 소리가 났다 그러면 대피를 하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30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이제 30분이 또 있거든요. 뒤에는 30분이거든요. 예. 낙뢰가 한번 발생하고 다음 낙뢰가 또 발생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머리 위에 지금 구름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이 구름의 입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낙뢰가 때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딱 친 다음에 30분 안에 낙뢰가 없으면 이 낙뢰는 지금 해제됐다. 그 지역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상황별로 혹시 주의해야 될 상황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지금 해변이 아니고 산에 있을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장소에 따라서 좀 주의할 수 있는 주의하는 방법이 다릅니까? 네, 다르죠. 지금 우리가 해안이나 우리 골프장 같은 경우에 갑자기 이렇게 낙뢰 상황을 만들잖아요. 예. 그러면 낙뢰가 어떤 곳을 하냐면 자기하고 가장 가까운 위치에 지금 타겟을 잡습니다. 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00m 이에 있는 구름에서 지금 낙뢰가 플러스 요인을 찾아서 타겟을 하려면 가장 가까운 나무 위치 있죠. 네. 나무가 큰 나무겠죠. 거기를 치거나 아니면 건물이 높다든지 아니면 산봉우리 있잖아요. 산봉우리를 친다든지 또 바위가 있으면 바위 이런 것들을 치기 때문에 등산을 갔다라고 한다면 산봉우리로 피신하는 게 아니라 골짜기 있죠. 예. 이런 쪽으로 피신하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낙뢰 그냥 피하면 될 줄 알았더니 피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미리 안전수칙을 좀 기억을 해두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이었습니다. 혹시 운명을 믿으십니까? 이 세상엔 운명